자, 국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단원 빠밤. 아, 진짜 추워. 요즘에 아침에 너무 추워서 손이 다 얼었어요. 7단원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요. 요약, 영어로는 summary죠. 요약해요. 우리 3, 4차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와 장난 아니야. 238부터 258까지 뭐 하는 거예요? 20페이지야? 자, 이만큼이고요. 읽는 게 엄청 많아요. 낱말의 뜻 짐작하며 읽기. 일단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너구리는 오늘도 방구를 뿡뿡 끼고 있고, 남자는 핑크지. 네가 남자인지 여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슝슝슝 뭐 중간에다가 하트를 빡. 너네 둘은 예쁜 사랑을 하고. 자, 오케이. 일단 글을 읽는데 여러분들 알아요? 글 읽으려면 만약에 문제를 푼다 그러면 문제를 먼저 읽어야 돼. 이건 기본이야, 기본. 자, 아, 글 진짜 기네. 이거 나 읽을 수 있을까 다? 우와, 장난 아니야. 우와, 이거 글이 영원할 것 같은데. 자, 이야기의 주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인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래 생각한 인물의 생각, 행동, 가치관 따위를 이해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 아, 이거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켈러 선생님은 글쓰기에서 무엇을 강조했나요? 왠지 켈러 선생님이 등장하고 글쓰기 선생님일 것 같다. 퍼트리샤에게 켈러 선생님과 슐로스 할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 왠지 주인공은 퍼트리샤일 것 같고 켈러 선생님하고 슐로스 할아버지가 나올 것 같아. 사실 선생님도 안 읽어봤어. 왜냐면 처음 읽는 게 재밌잖아. 그리고 또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 뜻이 자신이 짐작한 뜻과 맞는지 국어 사전을 찾아보라고 하고, 켈러 선생님이 글쓰기에서 강조한 점, 슐로스 할아버지와 켈러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있었나, 글을 써봐라, 뭐 이런 내용이네요. 와, 잠깐만, 이거 어디까지야? 아, 여기까지야? 대상에 따라 생각이나 느낌을 다르게 표현했나요? 뭐 읽는 사람이 마음을 표현할 수. 일단은 글을 읽는 게 먼저일 것 같아.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물을 마실 수도 있어요. 야, 장난 아니야. 무슨 조금 빨리 읽어야겠다. 그죠? 제목,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을 짐작하며 존경합니다 선생님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치면서 읽어야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이 잘 될 것 같아서 연한색으로 좀 줄을 쳐보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 글 그림은 퍼트리샤 폴라코, 그림은 유수아 선생님이 번역을 했나봐요. 글쓰기만 첫날 수업 켈러 선생님은 아무런 기척도 없이 교실에 들어와 책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엄포부터 놓았다. 와, 표정 장난 아니지? 너 나가, 뭐 그런 느낌인데.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훈련시켜 진짜 멋진 자학가로 만들어줄 생각이다. 정말 기적 같겠지? 하지만 켈러 선생님은 특유의 진한 미국 남부지방 억양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이 수업을 만만하게 생각했다면 지금 당장 처문으로 나가도록. 보잘것없이 짧은 너희의 인생 경험으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힘들 테니까 아마 이 수업을 끝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나오겠지. 어쩐지 켈러 선생님이 유독 나만 노려보는 것 같았다. 켈러 선생님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똑바로 서 있어서 실제 키보다 훨씬 더 커 보였다. 특히 교탁에 기대 설 때면 마치 죽은 나뭇가지에 앉아 금방이냐도 사냥감을 확 낚아챌 듯 노려보는 매처럼 매서워 보였다. 첫 번째 과제는 수필이다. 수필. 내가 놀라 까무러질 정도로 재미있는 글을 써오도록. 내가 너희의 반짝이는 생각에 홀딱 빠질 만큼 대단한 작품을 써오보란 말이다. 너희가 이 수업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거니까. 주제는 가족이나 집에서 일어난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라면 뭐든지 괜찮아. 우리는 허둥지둥 종이를 꺼내서 끼적이기 시작했다. 아니 여기서 말고. 켈러 선생님의 호통에 바로 우리는 연필을 놓았다. 뭐야, 다 쫄면이 되었어. 숙제란 말이다. 숙제 3쪽 가득 채우도록. 기한은 내일까지. 장난 아니야.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난 줄곧 숙제 생각만 했다. 진짜 잘해야 되는데.
어느덧 언덕길로 접어들어 집이 점점 가까워질 무렵 옆집에 사는 슐로스 할아버지, 아까 나왔었지, 슐로스 할아버지가 현관 계단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슐로스 할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자식들도 다 커서 혼자 살고 있었다. 슐로스 할아버지가 나를 보더니 옆에 앉으라는 듯 계단 옆자리를 탁탁 두드렸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슐로스 할아버지는 막 구워낸 쿠키가 담긴 봉지를 호주머니에서 꺼내 나에게 내밀었다. 유명한 제빵사인 슐로스 할아버지는 늘 호주머니에 쿠키가 들어있었다. 나이스. 학교에서 가장 깐깐한 선생님에게 배우게 됐어요. 설마 마녀 켈리 말이니? 슐로스 할아버지가 진지 충격받은 척 머리를 감싸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두 아들놈도 켈러 선생님께 배웠지. 나중에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마. 슐로스 할아버지와 나는 우두커니 앉아 거리를 가로지르는 전선에 내려앉은 새들을 쳐다보았다. 진짜 잘 써야 할 텐데. 이 슐로스 할아버지고 이 뭐였지 제목이? 얘 이름이 뭐였지? 얘가 퍼트리샤. 뭐 이렇게 퍼트린다고 퍼트리샤. 할아버지가 맞아? 이게 쿠키 부러워요. 나도 쿠키 좋아하는데. 그날 밤 나는 책상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내 방이 정말 좋았다. 하루의 대부분을 내 방에서 보내는 만큼 방을 쭉 둘러보면 하나하나 묘사하면 어떨까. 아주 세세히. 그리고 내가 우리 집 고양이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새로 산 치마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집에서 먹는 아침밥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보태면 우와, 내가 쓴 글이지만 잘 써도 너무 잘 쓴 것 같았다. 지금까지 내가 쓴 글 중에는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얼른 교실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발표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어. 이튿날 아침 우리는 한 사람씩 차례로 자기가 써온 글을 큰 소리로 발표했어. 나는 발표가 두렵진 않았지만 무척 떨렸어. 그때 내 이름을 불렀어. 다음 버트리샤. 여자 목소리 아니야? 나는 우리 가족과 내 일상에 대해 쓴 걸작을 읽어 내려갔다. 내가 우리 가족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켈러 선생님도 무척 감동하겠지?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달리 켈러 선생님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 파트리샤, 넌 지금 사랑이라는 낱말을 고양이에게도, 치마에게도, 이웃에게도, 팬케이크에도, 심지어 엄마에게도 사용하고 있어. 엄마에게 느끼는 감정과 팬케이크에 느끼는 감정이 똑같단 말이냐? 낱말은 감정을 전해주지. 하지만 낱말 하나하나가 가진 차이를 이해해야 돼. 자, 다들 주목. 지금 당장 종이에 사랑이라는 낱말을 쭉 써봐. 단 사랑이라는 낱말은 빼고. 우리는 모두 끙끙대며 머리를 짜냈지만 고작 몇 개밖에 쓰지 못했어. 자, 그만. 켈러 선생님은 교실을 휙 둘러보더니 포기한 듯 교탁 앞에 섰어. 유이어의 뜻을 아는 사람, 고대 물고기 이름 따위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겠지. 켈러 선생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 그럼 이것이 오늘 숙제다. 유이어의 뜻을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유이어 사전을 가져와서 사랑이라는 낱말을 찾아보도록.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슐로스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유이어 사전이라고? 아마 우리 아들들이 켈러 선생님 수업 시간에 쓰던 것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슐로스 할아버지는 웅얼거리며 아들들 방으로 느릿느릿 걸어갔다. 아, 그렇지. 여기 있구나. 슐로스 할아버지가 책더미에서 조그만 종이책 한 권을 끄집어냈다. 모든 낱말이 알파벳 순으로 정리되어 있구나. 어디 보자. 뒷면에는 낱말 15만 개 이상이라고 수록이라고 적혀있네. 이 사전이 켈러 선생님 수업에서 성경으로 통하지 아마. 다음날 켈러 선생님은 칠판에 만족스러운, 시원한, 충성스러운 같은 낱말을 쭉 썼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유의어 사전을 뒤져 각 낱말을 대신할 수 있는 낱말을 최대한 많이 찾아보라고 했다. 낱말을 가장 많이 찾은 사람의 금요일 쪽지 시험이 면제였다. 과연 그 결과는 내가 낱말을 가장 많이 찾아냈다. 마침내 내가 해낸 것이다. 쪽지 시험 면제라니. 하지만 쉬는 시간에 남자아이 2명이 심술궂게 빈정댔다. 이제 퍼트리샤가 마녀의 새 인형이래. 날이 갈수록 켈러 선생님은 온갖 종류의 글쓰기 훈련을 시켰다. 훈련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어떤 날은 교실에서, 어떤 날은 교실 밖에서. 하루는 모두 밖으로 나가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켈러 선생님은 이 훈련이 우리의 감각을 예민하게 다듬어 줄 것이라고 했다. 점심시간에는 대화에 관한 숙제를 하려고 아이들의 말소리에 귀를 쫑긋 세워야 했다. 심지어 색깔을 이해하기 위해 쓰레기장까지 찾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켈러 선생님이 물건 한 무더기를 잔뜩 갖고 와서 탁자 위에 늘어놓았다. 그 중에는 자전거 핸들이나 드라이버나 컵도 있었다. 이건 액자 같은데, 그지? 액자. 이거 뭘까? 이거 어떤 그림일까? 아, 할아버지. 이거 그림이 파일이 자꾸 깨져.
이건 아마 그 사전인 것 같지? 사전? 유의어사문말 사전. 사진이 깨지네요. 이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원래 쓰임새와 다르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난 대로 쭉 써봐. 그날 숙제는 어른 한 명을 인터뷰해서 그 어른이 집안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에 대해 알아오는 것이었다. 예쁜 접시든 테이블보든 무엇이든 좋았다. 켈러 선생님은 일명 보물찾기 숙제라고 했어. 물론 나는 누구를 붙잡고 인터뷰할지 이미 정해놓고 있었어. 당연히 슐로스 할아버지. 나는 슐로스 할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의 집을 둘러보며 물었다. 할아버지는 가장 소중한 물건을 하나 고르라면 무엇으로 하실 거예요? 슐로스 할아버지는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잠시 뒤 벽난로 뒤에 아름다운 액자를 가져와 나직이 입을 열었다. 이 사랑스러운 여인이 바로 내 아내란다. 난 첫눈에 반했지.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였어. 아내가 방 안을 들어섰을 때 해와 달도 내 아내를 한번 훔쳐보려는 듯 창가를 어른거렸지. 휴, 정말 보고 싶구나. 슐로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슐로스 할아버지는 그 뒤로도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이나 더 들려주었다. 나는 슐로스 할아버지의 집을 나서기 전부터 이미 머릿속으로 글을 쓰고 있었다. 선생님인 것 같지? 되게 화분을 좋아하시는 건가? 이번에는 켈러 선생님 마음에 콕 들겠지. 내 마음과 감정을 듬뿍 담아 썼으니까 당장이라도 켈러 선생님에게 숙제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데 숙제 점수를 받고 보니 맨 아래 C라고 적혀 있었어. 또 C라니. 대체 켈러 선생님은 나한테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그날 켈러 선생님은 나에게 수업이 끝나고 잠깐 남아있으라고 했어. 그날 퍼트리샤? 그러니까 일단 슐로스 할아버지의 아내를 주제로 삼은 점은 적절했단다. 하지만 이 글에서 진실한 감정이 드러난 낱말은 어디에 있지? 켈러 선생님은 나를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다. 글을 읽는 사람이 글쓴이의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돼. 물론 평범한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되지. 독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깜짝 놀라도록 한마디로 독창적이어야 한단 말이야. 어느 순간 켈러 선생님은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 퍼트리샤, 넌 이미 낱말을 아주 많이 알고 있어. 이제 그 낱말에 날개를 달아줄 때란다. 고민하고 있어 퍼트리샤가. 그지? 켈러 선생님의 수업은 쏜살같이 흘러갔다. 그러나 한순간도 쉽지는 않았다. 어느 날 켈러 선생님이 중요한 발표를 했어. 오늘 너희에게 무시무시한 기말 과제를 내줄 거다. 그동안 너희는 수많은 글쓰기 형식을 배웠어. 대화 글쓰기나 상황 묘사하는 글쓰기, 주장하는 글쓰기, 자신이 겪은 일을 쓰기 등 이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형식 한 가지를 골라 글을 쓰는 것이 마지막 과제다. 아주 잘 골라야 할 거야. 이 기말고사 점수로 합격이 결정되니까. 역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나는 벌써부터 진땀이 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켈러 선생님의 할 말이 있다며 나 따로 남으라고 했어. 버트리샤, 너는 자신이 겪은 일을 써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여전히 감정이 드러나 있지 않고 있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켈러 선생님을 감동시킬 만한 주제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어. 기말과제 주제를 제출하기 전 마지막 일요일, 친구 3명과 함께 슐로스 할아버지 집에 모였어. 이웃에 사는 할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져 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할머니 돕는 모금 바자회에 내놓을 쿠키를 다 같이 만들기 위해서였어. 참, 그러고 보니 전에 이 하레비가 켈러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다고 했었구나. 슐로스 할아버지가 쿠키 반죽을 널쩍하게 밀면서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입을 열었어. 너희 모두 켈러 선생님이 그저 학생들을 괴롭히는 깐깐한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겠지. 하지만 말이다.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지. 예전에 글재주가 뛰어나서 훌륭한 작가로 성장할 만한 학생이 켈러 선생님 눈에 들어왔단다. 켈러 선생님은 그 학생이 쓴 글의 문제점을 모조리 지적해서 계속 다시 쓰게 했지. 완벽한 글이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말이야. 단연코 그 학생은 태어나서 그토록 엄하고 힘든 선생님은 만난 적이 없었어. 그래서 그 학생은 어떻게 됐어요? 슈트어트가 물었어. 물론 글 쓰는 사람이 되었지. 시카고에서 가장 큰 신문사에 들어갔단다. 나중에는 워싱턴에서 제일 큰 신문사로 옮겼고 남아메리카에서 중동, 소련에 이르기까지 두루두루 기사를 썼지. 그러다가 미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보도 부문의 퓰리처상까지 받았단다. 어쩌면 그 학생은 켈러 선생님이 아니었어도 훌륭한 글 쓰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단다, 퍼트리샤. 그 학생의 집은 아이를 대학교에 보낼 여유가 없었지. 켈러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글쓰기를 가르쳐줬을 뿐만 아니라 학비까지 손수 마련해서 대학교까지 다닐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어. 켈러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그 학생은 평생 아버지의 빵집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슐로스 할아버지는 슐로스 할아버지는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단다. 그래 맞아. 그 학생이 바로 우리 아들이란다. 그러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그 기세고 고집센 켈러 선생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마녀 켈러라지만 켈러 선생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슐로스 할아버지는 알약을 하나 더 입에 넣었다.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채 어느 날이었다. 나는 여전히 기말과제의 주제를 정하지 못한 채로 켈러 선생님의 수업에 좀 더 일찍 도착해서 앉아 있었다. 그때 학교 행정실 직원이 들어와 켈러 선생님에게 쪽지를 전해주었다. 퍼트리샤, 지금 행정실로 가봐야겠구나. 켈러 선생님은 충격을 받아 슬픈 기색이 역력했어. 느낌이 이상하죠? 켈러 선생님과 함께 행정실로 가보니 엄마가 와 있었다. 엄마는 울고 있었어. 엄마인가 봐, 그지? 엄마가 아침에 슐로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이거 엄마와 내가 차고로 들어서자 슐로스 할아버지의 두 아들이 보였어. 두 사람 다 상심한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슐로스 할아버지 집구석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싶었다. 다행히 허락을 받아 나는 모든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슐로스 할아버지의 침대가 놓인 베개도 만져보고 슐로스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의자에 등받이 노 쓰다듬었다. 그러다 우리가 함께 쿠키를 만들 때 슐로스 할아버지가 입었던 요리복을 발견했다. 나는 요리복을 덥석 움켜잡았다.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다. 이제 하늘도 꼴보기 싫었어. 슐로스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어째 세상은 이렇게 멀쩡해도 잘 돌아가고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책상에 앉아 정신없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 쓰고 또 쓰고 또 썼다. 아이고 그림도 되게 우울하네. 그치? 아이고 이게 그 요리복인가 봐. 그치? 슐로스 할아버지의 장례식에는 모든 이웃이 참석한 것 같았다. 켈러 선생님도 보였다. 마을 상점들이 하루 문을 닫기까지 했다. 세상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다. 여기저기 마을 곳곳에 슬픔이 묻어났다. 기말과제 제출날을 훌쩍 넘긴 날 슐로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쓴 켈러 선생님 책상에 올려두었다. 그 글을 이제는 켈러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하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었다. 오로지 슐로스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나는 분홍색 쪽지를 받았다. 켈러 선생님이 보낸 쪽지였다. 막상 켈러 선생님의 연락을 받자 가슴이 철렁했다. 이렇게 학기 말에 따로 불러낸다는 것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려는 경우가 많았다. 분명 켈러 선생님이 내 글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야. 처음에는 슐로스 할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고였다가 점점 기말과제 점수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합격을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내가 교실에 들어서자 켈러 선생님이 내 두 손을 꽉 잡았다. 우리 파트리샤 상심이 아주 컸구나. 그때 켈러 선생님 책상 위에 내 기말과제 종이가 반으로 접혀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점수는 다 매겼단다. 꼭 집에 가서 펼쳐보도록 해. 알겠지?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깜짝 놀랐다. 켈러 선생님이 나를 꽉 끌어안은 것이었다. 마녀 켈러가 나를 안아주다니. 그러면서 켈러 선생님은 나직이 속삭였다. 퍼트리샤, 슐로스 할아버지에게 바치는 그는 정말 놀라웠다. 자신이 겪은 일시기의 모범으로 삼아도 좋을 만큼 말이다. 이게 꼭 안아주셨어, 그지? 아까 처음에 그 표정하고는 완전 다르지? 나 기분이 되게 좋았어. 아이고, 그렇지. 반으로 접힌 기말과제 종이를 꼭 손에 쥐고 집으로 달려가는 내내 나는 기대에 들떠 가슴에 부풀어 올랐다. 언덕길에선 잠시 멈춰서서 슐로스 할아버지의 집을 올려다보았다. 슐로스 할아버지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계시겠지요. 나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는 드디어 기말과제 종이를 펼쳤다. 맨 위 빈 공간에 빨간색 글씨가 가득했다. 퍼트리샤, 맞춤법은 아직 손보야 할 곳이 많지만 낱말이 날개가 달려있구나. 채점 기준만 고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너에게 글쓰기 반 최초로 A 점수를 주마. 언제나 켈러 선생님을 떠올릴 때면 가슴이 아릿하게 저려온다. 훗날 켈러 선생님은 내가 슐로스 할아버지에게 받은 유의어 사전을 가지고 기말과제를 썼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동했다고 말했다. 나는 슐로스 할아버지가 유의어 사전 가장자리에 직접 적어놓은 글들을 여전히 기억한다. 그 글들을 읽을 때마다 슐로스 할아버지가 내 곁에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분명히 사랑이라는 낱말을 썼지만 그 낱말이 빚어낼 수 있는 모든 형태를 마지막 과제에 담았다. 지금도 슐로스 할아버지와 켈러 선생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찰 만큼 갖가지 낱말이 떠오른다. 왜냐하면 내가 늘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 두 분이니까. 되게 짠한 글을 읽었어요. 그죠? 짠한 글을 읽었습니다. 지금 할머니가 되었나?
존경합니다 선생님을 읽고 이야기의 주제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친구들은 없으니까 우리끼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요,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중요한 인물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중요한 인물은 당연히 켈러 선생님과 그리고 슐로스 할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죠. 와, 근데 선생님 되게 오랫동안 글을 읽었더니 머리가 어지러워. 이래서 생각한 인물의 생각, 행동, 가치관 따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 누굴 쓸까? 켈러 선생님? 켈러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켈러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선생님은 어떤 게 떠오르냐면 처음에 얘기했던 게 좀 떠오르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진실한 감정이 드러나는 낱말 뭐 이런 거. 이거 좀 다른 색깔로 해볼게. 진실한 감정이 드러나는 낱말. 읽는 사람이 진짜 감정을 느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선생님은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를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켈러 선생님이 글을 읽는 사람이 글쓴이의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슐로스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야 슐로스 할아버지 그러니까 사실은 슐로스 할아버지랑 켈러 선생님이랑은 되게 밀접한 관계였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질문 해볼게요. 슐로스 할아버지는 왜 켈러 선생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이런 질문하면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 할아버지의 생각이라던가 뭐 행동, 가치관 따위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으로 묻고 답하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에서에 대한 답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진짜 감정을 켈러 선생님 뭐라 그랬어? 첫 번째 문제가 왜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나 이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진실한 감정이지. 자신의 진실한 감정이 담긴 글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켈러 선생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할아버지가 선생님에게 감사했나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슐로스 할아버지의 아들을 진심으로 가르쳤고 심지어 대학을 가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쓸 수 있겠죠. 다음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친구들과 비교해보고 이 이야기의 주제를 이야기해봅시다. 켈러 선생님은 글쓰기에서 무엇을 강조했나요? 이게 그거지 뭐. 진실한 감정을 나타내는 글을 써야 한다. 그치? 진실한 감정을 나타내는 글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패트리샤에게 켈러 선생님과 슐로스 할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 뭐 소중한 존재 이렇게 쓰면 좀 그렇잖아, 그지? 뭐라고 할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준 진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 슐로스 할아버지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보고 왜 안 넘어가?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이 자신이 짐작한 뜻과 맞는지 국어사전을 찾아봅시다 그랬는데 선생님 몇 개만 한번 찾아볼게요. 파란색 한번 얘기를 선생님하고 한번 해보면 되게 길어 그치? 맨 처음에 와 진짜 길다. 켈러 선생님은 아무 기척도 없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기척 약간 뭐 움직임, 뭐 소리,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느낌 뭐 이런 거고 교실에 들어와 책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엄포부터 놓았다. 엄포 무서운 말이지 뭐 겁을 주는 말 뭐 이런 거 같은데 실제로 그런 말이 맞는지 초록 검색창에서 한번 찾아보면 선생님 기척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기척. 여기네. 누가 있는 줄을 짐작하여 알만한 소리나 기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 그리고 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몇 개만 좀 적어볼까? 나머지는 좀 친구들이 좀 적어보세요. 나 근데 이거 선생님 되게 기억 못해. 자 바보야. 누가 있는 줄을 짐작하여 알만한 소리나 기색.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써야지 그냥. 밖에서 사람이 있는 줄 알 수 있는 소리나 기색 뭐 이렇게 써야지. 엄포는 뭘까? 엄포.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되겠지.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엄포라고 하는 건 약간 겁주는 거 같거든. 겁주는 거. 엄포. 실속 없이 호령이나 위험으로 으르는 짓. 이게 이렇게 말하면 진짜 기억하기 어렵지 않아요? 실속 없이 호령이나 위험으로 으르는 짓. 실속 없이 호령이나 으름으로 이거 봐 기억을 못한다니까 선생님이. 위협으로 으르는 짓. 위협으로 으르는 짓. 이것이 이제 뭐라고 했어요? 엄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부 다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몇 개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매서워 보였다. 이건 뭐 사나워 보였다 이런 느낌이겠고 끼적이기 시작했다. 뭐 글 따위를 쓰다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마른 침. 침이 말랐다는 뜻인데 약간 근심이나 긴장할 때 삼키는 침을 마른 침이라고 할 것 같은데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써있을까? 마른 침. 애가 타거나 긴장하였을 때 입안이 말라 무의식적으로 힘들게 삼키는 아주 적은 양의 침. 선생님 말이 대충 맞는 것 같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깐깐한 선생님은 엄격한?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엄격한. 그리고 또 근질근질했다. 이게 몸이 가렵다는 뜻이 아니잖아. 그치? 근질근질했다라는 뜻은 무엇을 하고 싶어서 참지 못하다 이런 얘기 같은데 뭐라고 쓸까? 근질근질하다. 이거 보면은 2번이지 2번. 참기 어려울 정도로 자꾸 몹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교과서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빈정됐다. 나쁜 말 하는 건데 약간 빈정됐다. 나쁜 말 하는 거.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 빈정되다 아니야? 빈정되다. 비웃는 태도로 놀린다. 이렇게 써있네요. 은근히 비웃는 태도로 놀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그리고 또 여긴 없고 쥐어짜다. 실제로 진짜 머리를 꼭 누르는 게 아니고 아무리 생각했다 뭐 이런 얘기죠. 생각했다. 노력을 매우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노력을 매우 많이 했다. 그리고 손수. 그러니까 직접이지. 이거 한번 쓰면은 손수라고 하는 거는 손수 뭐야? 어학사전. 이거지.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제 손으로 직접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뭐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 손으로 직접 하는 거를 손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꼴 보기 싫었다. 뭐 모습을 보기 싫다. 뭐 이런 뜻이겠죠, 아마. 그죠? 철렁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뭐 걱정이 됐다. 뭐 이런 얘기인 거 하는 거 같죠? 철렁했다. 한번 검색해 볼까? 뭐라고 써 있나? 철렁하다. 이거 뭐네? 어떤 일에 놀라 가슴이 설레다. 2번이겠네. 그치? 어떤 일에 놀라 가슴이 설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죠? 글쓰기에 모범으로 삼다. 이거 뭐라고 쓰면 좋을까? 모범으로 삼다. 모범으로 하다. 선생님 이거 한번 찾아볼게. 모범으로 삼다. 모범으로 삼다. 야, 이거 찾기가 되게 어렵다. 이거는 맨 처음 거 같은데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 이런 거 같아. 그치? 삼다 이건 거 같아. 2번이겠다.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 이거가 맞는 것 같아요. 무엇이 되게 어려운 말이네 이거.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 뭐 이런 얘기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 들떠. 가슴이 들떠. 이게 뭐 기분이 좋다 아니야? 기분이 좋다. 뭐 흥분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럼 이제 검색은 뭐라고 해야 될까? 검색은 들뜨다 이렇게 해야 돼요. 들뜨다. 그러면 마음이나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조금 흥분되다. 약간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 반 친구들은 국어사전에서 찾아가지고 아까 글 옆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자신에게 슐로스 할아버지나 켈러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있나요? 선생님은 그 정도의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굳이 뭐 선생님을 한 분 떠올려 보자면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입니다. 뭐 이렇게 의미 아니지. 담임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은 6학년 선생님을 아직 안 만났겠지만 선생님은 옛날 사람이라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이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뭔가 되게 그 당시에는 교실에 학생들도 매우 많았고 한 명씩 챙겨주기에는 선생님이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실명을 밝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서울에 계시는데 한번 찾고 싶은데 연락이 쉽지 않아요. 선생 성함이 이제 강경희 선생님이었는데 강경희 선생님께서는 학생을 진심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졌습니다. 주말에 따로 선생님과 놀기도 했고 어린이날 무렵에는 선생님께서 다니셨던 대학교로도 놀러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것도 그분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항상 그 선생님의 배움을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처럼 교사가 아니니까 이걸 따라 쓸 수는 없겠죠. 짧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켈러 선생님이 강조한 점이 나타났는지 살펴보며 자신의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글을 진짜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진심으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그냥 다 만점을 줄 겁니다. 대상에 따라 생각이나 느낌을 다르게 표현했나요? 난 그런 것 같은데. 읽는 사람이 내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읽는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독창적인 방법. 선생님은 근데 독창적인 방법은 잘 못 써요. 글의 형식에 맞춰. 대충 맞지 않았나? 진솔하게. 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 이 두 개씩 하는 거구나. 아, 보통은 X가 아니야? 아, 되게 여유 나는 세모. 뭐 이 정도면 뭐 훌륭한 글쓰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여기 국어사전 찾아보고 적어 넣읍시다 하고, 그리고 글쓰기 정도만 채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엄청 긴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다음 시간에는 요약하는 방법을 안다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를 찾는 데만 해도 한참이 걸리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안녕.